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오토반입니다. 8월 24일 금요일 태풍이 약하게 다행스럽게 지나가고 있는 아침입니다. 어제 태풍이 온다고 상당히 걱정도 많이 했었고, 또 오늘 학교들 또 휴업도 하고 한마디로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기상청에 또 예보가 또 빗나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피해 없이 지나갔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되는 상황들일 거고, 또한 이러한 지금 태풍 사태를 들여다보면서 이 이면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돌파구가 부족했던 또 정부의 이제 방향에 영향들을 좀 크게 받았지 않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또 대비, 그리고 또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부분들 또 희석시키는 상황들, 그렇게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또 경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좀 많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좀 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요, 오늘 제가 기사 내용에서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가계 부채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소득 격차라는 것도 있고, 또 실업률, 또 고용률, 이 부분들의 지표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이제 투자를 좀 더 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또 늘려가는 방안들에 대해서 사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나가고자 했던 방향들과 장하성 실장의 방향들이 다르다라고 제가 어제 시황방송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밤사이에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물러나겠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이거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물러나겠다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했고, 보도는 그렇게 나왔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노려봐야 되는 거는요, 이러한 상황들에서 하반기에 정부의 방향들은 규제 완화, 그리고 또 정부 정책을 통한 좀 투자 확대적인 부분들, 여기에 좀 초점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는요, 해외 시장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만 국내 시장으로 온다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려요. 줄기세포 쪽에서의 규제 완화,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또한 드론이나 또 데이터 산업이나 또 수소차, 전기차, 이런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가면서 조금 더 방향을 좀 돌파하기 위한 지금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부 정책 규제 완화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과 종목에 좀 집중을 가하는 시기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소폭 약세로 끝났었는데요. 어제 장중에 우리나라 장중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160억 달러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건데, 어제 우리나라 시각, 그러니까 워싱턴, 뉴욕 딱 자정이 지나고 나서 미국이 먼저 발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럼 우리도 160억 발효하겠다 했습니다. 차관급들이 이제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거, 시장에서는 또 모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관급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160억 달러 관세를 부과했네. 이거 너무나 큰 악재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160억 달러 23일 날 한다라는 것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악재의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관급들이 모이는 상황에서 기대감을 모았던 건 있습니다만은 정말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안 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형식적인 흐름들이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만남에 대해서, 무역 분쟁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긴 힘들다라고 밝혔던 것처럼 특별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 시장이 상당히 실망했다라기보다는요, 그냥 불확실성들을 좀 해소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 시장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을 했었어요.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닥하고 코스피 보시면은 분봉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12시 넘어서 코스피는 크진 않았는데 코스닥을 보시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코스닥에서 하락폭을 키웠죠.
여기서 이제 키웠던 부분들을 외국인들 쪽에서의 매도도 늘어났고 기관들 쪽에서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뭐였다? 내용은 바로 서로 간에 16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투자 심리를 이끌어 내렸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예정되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추가적인 충격은 없었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려주면서 마무리가 상당히 좋게 끝이 났습니다. 790포인트, 그렇게 말씀드렸던 790포인트를 이제 회복시켜줬어요. 누가 필요하다? 외국인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일마다 제가 아침에 시황 방송하니까 이 흐름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오늘 또 필요한 것은 우선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79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갈 때 추가적인 수급의 연속성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막판에 올라왔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제 박스권 하단 정도까지 어제 아랫꼬리 그리고 양봉대 자리까지 해서 한 785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한 번 정도 또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치만 떠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도치만. 네. 단봉만 떠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랫꼬리 달고 종가가 거의 고가로 끝이 났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785포인트 정도까지만 나와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도요 20일선 이후에 회복시켜주면서 이전 박스권 하단에 자리까지 와줬습니다. 2280포인트 회복시켜주고 2300포인트까지 흐름들이 중요하겠고요. 역시나 코스피도 뭐가 필요하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외국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대형 IT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코스피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좋아졌고요. 어제 막판에 아시죠? 동시효과 때 삼성전자 물량이 많이 들어왔던 거, 그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도 끌어올려줬고 플러스권에 마무리되었어요. 동시효과 들어갈 때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동시효과 마무리가 될 때는 플러스로 끝이 났어요. 코스피도 마지막 종가를 회복시켜주면서 끝이 났었던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외국인들의 우리가 의존하는 상황들이 많은데요. 외국인들 국내 시장을 두고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가격이었다. 네, 가격이 우리나라 증시를 지금 들어 올려줬다. 그만큼 또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가격에 따른 매력이 있었던 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특징주들 서부 T&D 호텔 실적 개선 기대감의 급등세. 자,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시장에서 우리가 레포트를 보면 셀트리온도 그랬고 외국계 증권사의 레포트가 나오고 나는데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레포트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없다 그래요. 레포트 나와봤자 뭐 목표가하고 현재 주가하고 괴리율하고 뭐 매수라고 했는데 목표가 낮추고 매수 이거 너무 헷갈린다,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레포트만 잘 봐도 종목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런 서부 T&D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최근 시장에서 레포트들 나온 것들 새롭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나 쉬고 있다가 이제 레포트가 나와요. 그런데 보면 목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높이 측정을 합니다. 현재가 10,000원이다. 그럼 목표 주가 2만 얼마.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왜냐면 그냥 레포트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반영된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들이 이제 따라붙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둬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서부 T&D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있었고 또 최근 이제 레포트가 나왔던 것들 중에서 레포트가 나오고 주가에 힘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은 거의 다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대형주라기보다는 이제 소형주 쪽에서의 흐름. 그 이야기는 이 증권사에서의 그 관심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관심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게시를 했다. 이제 분석 게시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들이 그 운용사나 이렇게 펀드 쪽에 이제 자금이 돌리는 쪽으로
정보들이 같이 흘러가요. 그럼 그 레포트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요거 충분히 지금 가능 있다, 가능 없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순위 밖에 있다, 순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심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는 그날 레포트를 나와서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최근 들어서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관심을 두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또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헤 양조인데요. 보헤 양조는 미국 월마트하고 해서 중국 상하이에 진출했다. 추가 입점 논의가 진행 중이다. 라는 소식에 어제 급등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어제 윗꼬리 길게 달았었기 때문에요. 왔다 윗꼬리가 되는지 좀 더 연속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고요. 하마 선생의 전국 40개 매장에서 입세주 중 제품이 입점했다라는 것. 그리고 일본 대만 상해 지역 제품이 이제 입점되어서 앞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APTC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었는데요.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만들기에서 필수 사용하는 시각 장비 개발, 생산 업체의 신규 상장 정말 공모권, 웃돈 실적을 형성했으나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 시기를 잘못하고 나왔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신규 상장률은요. 신규 상장률 시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시장이 정말 화랑일 때, 시장이 화랑이다 보니까 자금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이제 너무나 이제 다들 막 종목도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신규 상장하잖아요. 그 신규 상장하면 그냥 묻지마 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또 두 번째는 그 업황이 너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업황이 좋다 보니까 이 업황 좋았던 것들도 많이 올라갔어. 주가들도 많이 올라갔고 수급도 많이 들어왔어. 그럼 또 새로운 걸 찾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신규 상장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쪽에 자금들이 붙겠죠. 그런 상황들인데 APTC는 요즘 뭐 반도체 쪽으로서는 이제 호불호도 상당히 갈리고 또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에 기존에 검증되었던 장비 업체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 소비주입니다. 상하이에서 국내 여행사의 단체 관광 이제 국내의 단체 관광을 자국 여행사 이게 좀 일부적으로 허가를 했다라는 거였는데요. 상하이나 좀 이런 베이징이나 이쪽에서의 단체 관광 허용이 의미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다라고 하겠지만 의미는 상당히 부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세계나 호텔신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면세점 관련주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 조금 상승폭이 둔화가 되었죠. 제가 어제 머니투데이 이제 방송을 하는데도 또 갑자기 쓱 하고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이슨 코스메틱인데 이치환부를 그럼 접근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데 어제 분명히 화장품은 좋았고 화장품주는 제가 만만하게 화장품주라고 항상 이야기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화장품주를 조금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최근의 움직임을 본다 그러면은 어제 흐름들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대감도 많이 있어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과의 이제 뭐 앞으로의 뭐 반사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사이 보다가는 북한과의 관계를 통한 좀 중국과의 뭐 사드에 대한 우려 완화 이런 부분도 볼 수는 있겠는데 주가들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면서 또 실적들은 지난해보다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는 또 워낙에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과의 상황에서 좀 이 부분들 염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두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는 관심은 가지고 보되 어제 이런 이슈가 나왔다 해가지고 급하게 볼 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급할 건 없다. 계속 관심을 가지되 이거의 승자는 제가 봤을 때는 장투가 승자할 수 있는 상황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아직 뭐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그럼 중국에서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미국 너희들 관세 부과해 우리 WTO 제소할 거야. 이게 다가 아니에요. WTO 제소한다고 해서 결과가 금방 안 나거든요. 그 트럼프는 여유로워요. 제소해. 이거 금방 결과 안 나와. 결과 나와서 우리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WTO 탈퇴할 거야. 이게 트럼프 입장이에요.
그리고 맞불 작전 놓으려고 하니까 맞불이 너무 작아. 이거 나와서 될 일이 아니야. 이거 맞불을 태운다는 게 보다가는 우리 집을 태울 형편이에요, 중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에서는 위하나 절하러 간다는 거 있잖아. 그럼 위하나 절하 가면 중국 소비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긍정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뉴스가 나와서 좋지만 이러한 또 반대편으로 봤을 때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화장품주나 소비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것도 하반기 정도까지 보고 잡아가는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미 보기보다가는 오히려 또 우려감이 더 클 것 같으니까 포인트 좀 잡고 코스맥스나 이런 것도 충분히 괜찮아요. 한과제품 제조 끼 있는 애들이잖아요. 좀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상 나머지 특징주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다우지수 0.34%포인트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0.38%포인트 상승했던 요거는 엊그제 거였습니다. 엊그제 거였고, 자, 어제 거 다시 요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어제 나스닥이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뒤에 가면서 흐름들이 조금 약해졌어요. 상승폭을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반납을 해버리면서 좀 상당히 좀 되게 뭐랄까 뒷심 좀 약했었다. 뒷심이 약했다. 그 이유는 뭐였어요? 무역 분쟁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컸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무역 분쟁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어제 다우지수가 막판에 하락폭도 키웠고 나스닥도 상승폭 이어가지 못하고 떨어졌었고 S&P 500도 하락해서 마감되었어요. 그런데요, 생각했던 만큼 보다가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도 그래요. 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 차관급 회의에서 정말 서프라이즈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거는 그냥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종가가 하락해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좀 더 한 번 더 조심하고 가자. 조심해서 나쁠 것 없기 때문에요. 조심해서 가자라는 게 좋겠고요. 미중 간 무역 갈등 재고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며 3대 주요 지수 모두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까지 이틀간 50대 차관급 무역 협상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죠. 이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 20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대하지 않는다.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어디라 그랬어요? 바로 보잉하고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 굴삭기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두산 인프라코 반사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캐터필러에 이제 롤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진성 TEC라고 그랬어요. 그럼 진성 TEC가 캐터필러가 중국 시장에 조금 부진 때문에 진성 TEC도 실적이 좀 우려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두산 인프라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캐터필러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두산 인프라코로 보기만 되기 때문에 이런 부품 업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기술주 알리바바하고 넷플릭스도 어제 하락하면서 지수를 좀 압박을 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폭스뉴스에서 트럼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탄핵된다면 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라면서 탄핵설을 일축했다. 그 말은 뭐예요? 야, 내 탄핵된다고 그랬으면 지금 시장 무너졌어. 근데 시장 봐봐, 무너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내 탄핵 안 되는 거야 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자, 폼페이오 다음 주 방북 외교로 북한 위협 해결 목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경력주 쪽에서 대하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시간의 물량들도 좀 들어오고 2차 이산가족 만남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폼페이오 간대, 북한에 간대, 성과가 있을 거고 또 정상회담 하지 않을까 기대감은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 이면에 있는 것은 뭡니까? 트럼프도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하고 싶어. 우리 너희도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 핵 제거해. 그럼 너희 도와줄게. 그럼 종전 선언해줄게. 라는 겁니다. 북한은 원하는 건 종전 선언해. 우리 안 때린다 약속해. 그럼 우리 핵 안 할게.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보면 뭐예요? 폼페이오 간다는 것은 가면 갈수록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를 거고요. 북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협상이나 이런 결과가 쉽사리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경력주 쪽에서는 기대감은 그래도 계속 있을 거니까 그 기대감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국경제내관 가계비 1,500조 사상 최대치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냐면요. 보면은 부동산의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이런 담보대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뭐 많은 이제 여력이 되고 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부분도 포함이 많이 되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계속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또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 이 내관에 결국 불을 붙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지금 정부에서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이 결국 저는 우리나라에 긍정적일 수는 없는데 또 외국인들의 자금을 생각한다 그러면 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될 거고요. 이거는 빨리 마무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시작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9월달에는 금리 인상 한번 들어갈 겁니다. 미국이 또 9월달에 금리 인상 한번 더 갈 거니까요. 자, 제약 미국, 중국 무역전쟁 돌파하고 못 잡고 협상 종료했다. 오늘 아침 뉴스 나왔거든요. 네, 협상 종료했어요. 무역전쟁 돌파하고 못 찾았습니다. 못 잡고 그냥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마무리가 되었어요. 제약 바이오업계 면역 항암제 치매 치료에 시장 도전이다 하는데 요즘 제가 이런 뉴스 빈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임상에 대한 뉴스나 치매에 대한 뉴스도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의 재탕 뉴스 잘 찾아보세요. 내가 접근했던 종목 혹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과거에 이런 뉴스 나왔는지 스크롤바를 내려가지고요. 뉴스도 좀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거 먼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접근하겠다 하시면 이 종목 최근 반등 나오는 것 같아. 그 예전 뉴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게 뉴스가 나왔었다 그러면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 발간 후 전후 공매도 급증했다라는 건데 세티로추 타깃이었습니다.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많고요. 또 한편 봤을 때는 멸치가 상당히 지금 시장을 덜 놓는다 그러죠. 메릴리치 증권 걔네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한 매매로 자동으로 그렇게 이제 주문을 걸어 놓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좀 멸치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멸치 들어오면 좋지 않다고 지금 한 인식이 많이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그게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럽히는 그런 상황이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메리츠에 우리가 신경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LG노텍 우호적인 하반기 실적 전망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죠. 안 좋은 이야기 계속 나왔었죠. LG노텍, LG디플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제 애플의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LG디플, LG노텍의 공통점은 애플 이노텍, 애플 디스플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대한 영향을 또 기대를 모으고 있겠고 일지머티리얼즈 사상 첫 대규모 장기 계약 어제 공시 나왔어요. 최근 매출액이 4,800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또 기사 쓰는데요. 기사 그것만 보고 일지머티리얼즈 4,800억 공급 계약 체결이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기사 좀 똑바로 보고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약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도 누군지 밝히지 않았고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밝히지 않았는데 6만 톤 정도 하면 한 8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천억 정도. 상당한 지금 대규모거든요. 그래서 일지머티리얼즈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동반 흐름들 예상이 됩니다. 자, 또 최근 5G 관련주도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RFHIC를 비롯해서 뭐 또 에이스테크도 있을 거고 또 유비코스도 있을 거고요. 5G 관련주도 쪽에 이슈가 나오는데 뭐 삼성이냐 화웨이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상용화 들어가죠. 그럼 하반기 이제 발주 시작되거든요. 5G 관련주들은 이제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과 중국의 특별한 것 없이 끝났다. 어제 미국 시장은 뭐 혼재서로 마감되었다. 오늘 국내 시장 한번 쉬어가는 상황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마이크 넘겨드리고요. 다음 주 시장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